러시아는 오늘 우크라이나가 트럼프 팀과 유럽 관리들과 함께 마련한 새로운 평화 제안을 완전히 거부했으며 이 제안은 전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발표했습니다. 오늘 푸틴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모스크바가 돈바스의 자유경제지대를 설립하자는 제안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은 우크라이나, 미국, 유럽연합의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러시아는 이 지역을 무력으로 점령한 후에야 어떤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편 오늘 크렘린은 전쟁 종식을 위해 우크라이나의 새로운 요구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러시아인들에게는 우크라이나군이 2022년 3월 8일에 러시아를 침공하려 했다고 알렸으며 그래서 러시아가 먼저 공격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보다 무려 2주나 먼저 공격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저는 러시아군이 점령된 크림반도에 집결하고 있었다는 점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 국경, 그리고 벨라루스에 걸쳐 실제 공격이 있기 1년도 더 전부터 이미 병력이 집결해 있었습니다. 같은 시기에 러시아에서는 다시 한번 러시아 국민들에게 동원령이 계획되어 있지 않다고 안심시키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의 허위 정보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크렘린은 공개적으로 러시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 드론으로부터 핵심 인프라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즉,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시작했지만 우크라이나 드론의 공격으로부터 시설을 지키는 것은 기업인들 스스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블라디미르 푸틴이 모스크바가 기업을 그냥 빼앗을 수 있도록 하는 명령에 서명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그 소유주가 직접 방공 시스템을 설치하지 않았다면 말이죠.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이고 이 모든 주제들을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채널 구독과 영상 좋아요, 그리고 댓글 남기는 것 잊지 마세요. 자, 이제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모스크바는 우크라이나, 미국, EU의 공동계획의 일환으로 논의되고 있는 돈바스 자유경제지대 설립 제안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오늘 크렘린 대변인 딤카 페스코프가 밝혔습니다. 러시아 독재자 블라디미르 푸틴의 대변인인 그는 돈바스 전체가 러시아 영토라며 지어내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그는 이 지역의 관리는 어떤 제3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은 페스코프의 인용문입니다. 이 맥락에서 저는 그래도 돈바스가 러시아 연방의 영토이며 러시아 연방의 구성 주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제3자가 러시아 연방의 지역을 관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크렘린 대변인은 최근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의 발언에 대해 반응했습니다. 젤렌스키에 따르면 전쟁 종결 시나리오 중 하나는 제3자의 통제하에 돈바스의 자유경제구역을 만드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특별 사절인 스티븐 비트코프와 제러드 쿠슈너가 전쟁 종결을 위한 실질적인 시나리오를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제안들은 그들이 키이우뿐만 아니라 모스크바와도 논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모스크바에 미스터리한 미국 군용기가 착륙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크렘린에서는 페스코프의 말을 빌려 무슨 이야기인지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무런 비행기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이 비행기를 타고 미국 중앙정보국 CIA 국장 존 레드클리프가 모스크바에 도착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2021년 이후 처음으로 CIA 국장이 러시아를 방문한 것입니다. 당시 미국은 미친 듯한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포기하라고 설득하려 했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침공을 말입니다. 그래서 협상 트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동시에 크렘린은 전쟁을 끝내기 위해 모스크바가 키이우와 서방에 요구하는 주요 조건들을 상기시켰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크렘린은 크림반도와 점령된 도네츠크, 루안스크 일부 지역의 인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점령된 자포리자주와 헤르손주 일부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중립적 지위 확립과 나토 가입 포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의 병력 감축과 그들의 능력 제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방 무기의 공급 중단과 키예프에 대한 정보 제공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어의 지위 확대와 러시아어를 사용하는 인구에 대한 추가적인 보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배상금과 전쟁 배상금 지급 요구를 포기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더럽고 야만적인 러시아와의 관계를 점진적으로 회복하고 러시아에 대한 모든 국제 제재를 해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제재들은 사실 러시아의 이익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좀 혼란스럽네요. 만약 제재가 이익이 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이 주장한 것처럼 왜 같은 푸틴이 그 제재를 해제하라고 요구하는 걸까요? 그렇다면 그는 러시아에 해를 끼치고 싶다는 건가요? 그리고 지금 크렘린은 유럽을 겁주려는 시도를 늘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죠. 러시아는 영국에 대해 준군사적 행동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런던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중단하도록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이러한 위협을 오늘 공식적으로 크렘린 자문인 안드레이 페도로프가 발표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를 위해 드론을 생산하는 영국 기업들이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알 수 없는 드론을 이용한 바로 그 같은 파괴 공작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의 위협은 사실상 영국 총리 앤디 버넘이 우크라이나 독립기념일을 맞아 키이우에서 발표한 성명 직후에 나왔습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그는 런던이 우크라이나에 스톰 섀도우 미사일 생산을 허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버넘에 따르면 관련 기술 이전이 이미 승인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이 과정에는 방위 산업체들도 참여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사건들을 배경으로 크렘린 자문인 페도로프는 러시아가 영국 내에서의 행동에 대해 언젠가는 말뿐만 아니라 어쩌면 눈에 보이는 반응도 보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기자들은 이 추레한 페도로프에게 그가 도대체 무슨 뜻인지, 이런 은근한 위협이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이것이 어떻게 보여야 하는지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소위 기술적 반응일 수도 있고 어쩌면 알 수 없는 출처에서의 해킹 공격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공식적인 차원에서는 아닙니다. 아마도 다양한 정치적 조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그런 일이 있을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준군사적, 준합법적인 조치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페도로프에게 이것이 러시아가 영국 내에 있는 영국 공장에 대한 군사적 공격 가능성을 의미하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인용하자면 그 공장들은 러시아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출처로부터 공격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인들은 언제나처럼 겁쟁이이자 비겁하게 행동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절대 대놓고 공격할 용기는 없고 항상 다른 사람을 시켜서 테러나 파괴 공작을 벌인다는 거죠. 손으로. 다행히도 영국인들은 이런 러시아 겁쟁이 쥐들의 위협에 전혀 겁먹지 않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인들은 원래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시다시피 일이 끝난 후에야 용감해집니다. 하지만 과정에서는 용감하지 않고 겁이 많습니다. 제가 상기시켜드리자면 그들이 퀸반도를 점령했을 때 점령 후 2년 동안이나 자신들이 한 일이 아니라고, 그건 초록 군복의 정체불명 병력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인들이 돈바스에 침공했을 때도 8년 동안 이나 무슨 소리냐, 우리는 거기 없다, 그건 민병대다 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최신 중무장 군사 장비를 사용하는 민병대들 말이죠. 푸틴이 말했듯이 군용품점에서 샀다. 그러니까 상상해보세요. 그들은 나중에 용감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겁쟁이들입니다. 그리고 이 페도로프가 앉아서 대놓고 말하더라고요. 뭐 우리가 공개적으로 위협은 하지만 솔직히 말해서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건 무섭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제3자를 통해서 뭔가 파괴 공작을 할 거라고요. 일주일 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또 다른 러시아의 망신거리인 모스크바가 미국이 러시아 영토에 직접 타격을 가하는 데 관여하고 있다는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발표했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가 미국 국무부에 무기 공급과 관련된 질문을 전달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정보 수집 자료와 워싱턴이 우크라이나 편에서 러시아 영토에 대한 공격에 참여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전달했으며 현재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아무도 그들에게 답변을 주지 않았고 라브로프는 어떻게 했냐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이 수치심을 안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또한 라브로프는 러시아 연방이 서방에서 키이우의 전쟁 기계를 지원하는 모든 것을 파괴하기 위해 접근 방식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고 그들은 이미 신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아니게도 우리 공동 공간의 여러 곳에서 점점 더 많은 목소리가 즉각 멈추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러시아에게는 접촉선에서 전투를 중단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저는 누가 어디에서 그런 말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브로프가 표현한 대로 누가 신음하기 시작하는지요? 다음 방송에서 우리는 어제 열린 의지의 연합회의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그 회의에서는 방공 강화, 미사일 이전, 합동 군사 훈련 등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을 라브로프는 신음한다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는 전날 러시아와의 전쟁 종식을 위한 새로운 제안이 준비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을 상기시켜드립니다. 이 제안들은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특사들과 유럽 관료들과 함께 마련된 것입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이 계획은 휴전과 상호 군대 철수를 규정하고 남겨진 지역에 자유경제구역을 조성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젤렌스키의 인용입니다. 즉, 우리는 러시아인들과 똑같이 한 걸음씩 뒤로 물러나고 이것이 어떤 지도하에 완충지대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직 정확히 어떤 지도하인지는 불분명하지만 이것은 제3자입니다. 이 계획의 세 번째 부분은 유럽연합과 나토의 안전보장,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취할 준비가 된 조치들에 관한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젤렌스키는 미국이 전쟁 종식을 위한 몇 가지 추가 제안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지만 인용하자면 그들은 이를 공유할 적절한 시기를 찾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한편 크렘린에서는 이 평화 계획을 거부하고 있으며 러시아인들에게 절대 당황하지 말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에서 새로운 동원령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은 국가의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들기 위해 퍼뜨려지는 허위 정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늘 푸틴 대통령의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의 인용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퍼뜨리는 것입니다. 당연히 키예프 정권은 우리나라의 상황을 이념적으로 흔들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 괜찮겠지만 저는 러시아인들 중에서 아직 조금이라도 생각이 남아있는 분들에게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2022년 9월 동원령이 발표되기 약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일을 상기시키고 싶습니다. 바로 이 페스코프가 똑같이 확신에 차서 말했습니다. 동원령은 없을 것이며 동원령이 있을 것이라는 모든 주장은 모두 우크라이나의 도발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제가 다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보세요. 이 일은 2022년 9월 13일에 일어났습니다. 이날 드미트리 페스코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크렘린에서 전면 또는 부분 동원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임용하자면 현재로서는 아닙니다. 그런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로 그로부터 거의 일주일 후에 크렘린은 부분 동원령을 선포했고 전쟁에 러시아인 30만 명을 징집했습니다. 그래서 페스코프의 발언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매우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렘린은 러시아 기업가들로부터 그들의 사업을 빼앗기로 결정했습니다. 페스코프는 러시아 기업들이 우크라이나의 공격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으며 그렇기 때문에 푸틴의 새로운 명령에 대해 서운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푸틴은 전날 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정부가 소유주가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부터의 보호를 보장하지 못한 주요 기반 시설을 압류하여 러시아 국유재산청에 관리권을 넘길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또한 자산 압류의 근거로는 인용하자면 기업에 복구를 하지 않거나 복구가 지연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푸틴 대통령의 명령에 따르면 정부는 사실상 거의 모든 기업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연료 및 에너지 단지, 공공시설, 교통, 운송 관련 시설이 포함됩니다. 물류 인프라까지 포함됩니다. 생활 필수 기반 시설, 산업, 기업, 그리고 인용하자면 그리고 안전 확보를 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기타 시설들, 러시아 연방의 경제적 안정성과 국민의 생계에 관련된 시설들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전쟁은 블라디미르 푸틴과 그의 패거리가 일으켰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려는 러시아인들은 이제 우크라이나의 보복 공격으로부터 스스로를 지켜야만 합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생각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세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